국회의원 이재명 체포동의안은 총 득표수 295표 중 가 149표, 부 136표, 기권 6표, 무효 4표로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일단 이재명 대표께서 26일 영장 실질 심사를 받기 위해서 법원으로 가실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제가 볼 때 어제 그 상황은 그 가결파의 차도살인이었다. 국힘의 힘을 빌어서 대표를 제거하겠다는 이런 차도살인의 본질을 띠고 있다. 이거는 해당 행위를 넘어서 정치적으로 이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그런 일을 한 겁니다. 오히려 책임질 사람은 그냥 있고 누군가한테 또다시 책임을 덮어씌우는 꼴이 되고 있는 거 아닌가 싶고요. 책임질 사람이 아닌 박강원 대표가 책임을 온팡 뒤집어쓰게 된 거에 대해서 굉장히 좀 우려스럽고 당혹스럽습니다. 이재명 대표에 대한 얘기는 이제 사법적 절차를 거쳐서 판단할 것이기 때문에 정치의 영역이 아니라 사법부의 영역에 속해 있는 것이고요. 그것이 진실이 무엇인지는 법원이 명확하게 판단할 것입니다. 네, 한 주간의 여론 흐름 짚어보겠습니다. 배종찬 인사이트 K 소장, 이은영 휴먼앤데이터 소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배 소장님,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갤럽과 RN서치에서는 소폭 상승했고 리얼미터는 소폭 하락했습니다. 최근 지지율 흐름에 어떤 변화가 있었나요? 방금 전에 정혜크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소폭 상승, 소폭 하락입니다. 몇몇 조사에서 그 이야기는 지금 거의 답보 상태입니다. 1%포인트의 변화 정도고 다른 조사도 1%에서 2% 범위 내의 변화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의 윤석열 대통령은 조금 많은 이슈들이 있었던 시점을 지나면서 답보 상태, 거의 고착 상태, 좀 현재 큰 변화가 없기 때문에 변화를 만들어내려면 뭔가 좀 경제라든지 이런 이슈들을 견인할 수 있는 그런 국정 운영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은영 소장님, 윤석열 대통령의 2년차 2분기 지지율을 보면 34%로 나왔습니다. 역대 대통령과 비교했을 때는 어떤가요? 일단은 역대 대통령과 비교해보면 낮은 수준인데 이제 좀 그 대체로 전체적으로 한 50%를 넘거든요. 근데 좀 낮았던 대통령들이 노무현 대통령과 이제 이명박 대통령인데 노무현 대통령은 정치적 환경 자체가 이제 탄핵으로 이어지는 상황 속에서 낮은 흐름이었고 이명박 대통령은 그 광우병 파동 속에서 이게 이제 실제 그 식탁의 안전 문제 때문에 굉장히 주부층이 흔들리면서 낮은 지지율을 보였는데 윤석열 대통령은 특징이 지금 순방을 지금 계속 하고 있는데 순방 효과를 받지 못하면서 낮은 지지율을 갖고 있는 데다가 국민의힘하고 이게 밀착도가 굉장히 좀 높은 상황인데도 이게 좀 뭔가 이 탄력적인 어떤 흐름을 가져가지 못하는 것이 가장 특징의 차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배 소장님, 윤석열 정부 미래 세대와 청년을 강조하고 있지만 갤럽 조사를 보면 2030 지지율이 10에서 20%대로 떨어졌는데요. 청년들에게 윤 대통령 지지율이 낮은 이유는 뭘까요? 다른 것보다는 지난 대선 때하고 좀 다르지 않습니까? 가장 큰 이유는 우선은 청년 정책이 좀 부재하다. 그러니까 청년들을 겨냥한 그런 정책이 나와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좀 잘 보이지 않는다라는 거. 또 하나는 이제 당내 청년 교감이 좀 미흡한 부분일 겁니다. 굳이 구체적으로 말씀은 드리지 않더라도 대체적인 인사도 좀 연령대가 높은 편이거든요. 그러니까 파격적으로 30대 장관, 당 내에서 또 30, 40대가 좀 더 운신의 폭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좀 공간이 필요한데 그러기에는 좀 그런 파격적인 내용들이 없지 않나. 또 마지막으로는 결국 MZ세대들은 좋아하는 것이 통합과 포용이거든요. 그러니까 통합과 포용이 조금 부족해 보이는 인식이 MZ세대에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소장님, 윤 대통령이 얼마 전에 국방부, 문체부, 여가부 3개 부처 개각을 했는데요. 신원식 후보자, 김행 후보자의 과거 행적이나 발언이 도마에 오르고 있는데 이게 대통령 지지율에 어느 정도 영향을 주고 있나요? 저는 이거 주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특히 이게 이제 그 개각이 좀 과거로 가는 퇴행적 개각이었다라는 평가를 좀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조사 이렇게 여러 가지 비교해 보면 그래도 하락폭을 한 3% 정도까지도 차이가 나는 그런 조사들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중도층과 보수층과 서울에서 좀 하락폭을 견인했다라고 볼 수 있고 특히 김행 여가부 장관은
인사에 김건희 여사가 관여됐는가 부분과 그다음에 개인의 거짓말 부분이 지금 계속 다음 주까지 이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지지율에 영향을 줄 걸로 보여지는데 오늘 그 RN서치 자료를 보면은 대통령 지지율이 3.3%포인트 상승한 40%가 나왔는데 네. 보수층에서 결집이 8.8%포인트 상승을 해서 이게 지금 민주당의 그 체포동의안 가결 상태가 이 보수층에게 이제 정권의 어떤 약간의 위협으로 지금 느끼면서 결집이 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배 소장님, 총선이 199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정당 지지율이 갤럽에서 국민의힘, 민주당 동률을 기록했고 리얼미터와 RN서치에서는 민주당이 우위를, 한길 리서치에서는 국민의힘이 우위를 차지했는데요. 정당 지지율 종합적으로 봤을 때 어느 당이 지금 시점에서 우위입니까? 종합적으로는 지표상으로 수치상으로는 팽팽해 보입니다. 네. 근데 이제 자동응답 조사냐 또 전환 면접 조사냐에 따라서 지지율이 또 다르게 나타나는 것도 있고요. 이것도 좀 추세적으로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근데 진짜 중요한 것은 이거 총선 구도상으로 볼 때 그래도 대통령의 부정평가가 50%가 넘고 거의 60% 가깝다면 더불어민주당이 사실은 야당으로서 좀 더 지지율을 많이 끌어낼 여지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 잠시 뒤에 이제 또 더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만 계속해서 이재명 대표 리스크 등으로 인해서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이 더 많이 올라가고 있지 못하는 점에서는 상당히 좀 비상등이 켜졌다. 네. 이렇게도 볼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이 결국 이제 내년 총선에 대한 관심인데 예. 여러 가지 복합적인 점이 있을 겁니다. 네. 그러니까 뭐 대통령의 부정적인 평가가 있을 거고 각 정당 지지율이 있을 것이고 물론 이제 후보자들에 대한 호감도가 있을 텐데 어떤 점이 가장 영향을 미칠 거로 보세요? 지금 이제 총선이 그 2년이 지난 시점에서 치러지기 때문에 대통령 지지율이 가장 큰 핵심적인 변수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이미 지역은 총선 국면으로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그 지지층의 결집도를 높이는 그 지금 과정이에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민주당이 예상치 못하게 지금 가결 사태가 일어나면서 민주당 지지층의 결집이 분노 표심으로 결집을 하는 이런 전례 없는 상황이 지금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 유권자들보다는 일단 자기 당 지지층의 결집도를 높이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 민주당이 그 결집도가 먼저 이상한 형태로 이루어졌다. 국민의힘도 마찬가지거든요. 국민의힘도 이 분당이라는 이슈가 계속 상존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게 이제 그 다음 이제 11월, 12월에는 그 이슈가 될 건데 그때 지지층을 결집시킬 거냐 아니면 이탈시킬 거냐 지금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정당 지지율에서 여야 지지율이 동률 이루는 경우가 뭐 흔치 않은데 그렇죠. 무당층도 지금 29%를 차지하며 높은데요. 네. 그러면 각 정당이 유권자 사로잡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까? 일단은 자기 당의 이제 리더십을 지키는 것이 중요한데 지금 이제 민주당은 아무래도 이재명 대표에 대한 리더십을 지키는 과정 속에서 이제 좀 여러 가지 갈등이 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국민의힘도 역시 리더십 문제입니다. 지금 김기현 그 당대표가 그 빅텐트와 함께 확장을 같이 지금 병행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이게 과연 지지층의 결집도를 가져올 수 있을지 민주당은 예기치 않게 지금 그 굉장한 높은 분노 표심으로 결집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노력을 기울여야 하느냐는 지지층을 어떻게 결집할 것이냐가 가장 핵심적인 문제인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조금 더 추가적으로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92년 미국 대통령 선거에 나갔던 아칸소주 주지사 출신인 빌 클린턴이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바보야, 문제는 경제야. 근데 지금 저는 너무 정치권이 정쟁화되는 쪽에 매몰돼 있다. 결과적으로는 역대 총선의 경우에는 대통령 지지율이 중요했거든요. 그런데 내년 총선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내년 총선은 대선 성격이에요. 오히려 대선이 아직 안 끝났다. 대선이 지속되기 때문에 오히려 정당 지지율로 봐야 됩니다. 정당 지지율을 봐야 되는데 지금 팽팽하게 나온다는 이야기는 이 중도층과 무당층의 마음을 여당도 야당도 못 잡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당은 어떻게 됩니까? 정부 여당은 민생 정책입니다. 민생 정책, 경제 정책을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 있는 것이고 다수당으로서 더불어민주당은 제 역할을 잘했느냐 이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는 지금 뭐 이재명 대표 건으로 하세호를 보내서는 안 된다. 시간이 많이 남아있지도 않지만 더불어민주당은 민생 법안을 얼마나 공격적으로 좀 적극적으로 추진하느냐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고 봐야 되겠죠. 자연스럽게 민주당 얘기 나왔는데요. 네.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 가결을 놓고 지금 당내 갈등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대표 지지자들은 비명계 의원들을 두고선 총선 출마하지 말라 이런 비판이
있는데 이게 향후 민주당 지지율에 어떤 영향을 줄까요? 결국 지지율이라는 것은 더 외연확장습니다. 그럴 때 중요한 것은 중도고 결국 중도는 어떤 모습을 볼 때 무당층은 또 MZ세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통합과 포용을 볼 때 이들의 이 긍정적인 평가는 더 높아질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자꾸만 뭐 비명계는 잘라라, 안 된다, 내보내라 이런 식이 거세지면 당은 분명히 분열이 되고 굉장히 불협화음이 거세질 수밖에 없습니다. 오히려 이럴 때 이재명 대표가 나는 지금부터 통합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오히려 그걸 더 대승적으로 운영을 할 때 또 비명계를 끌어안을 때 저러기가 쉽지 않은데 저렇게 한단 말이야? 그러면 이제 중도나 오히려 그 쉽지 않은 일입니다. 분명히 정치적으로는. 하지만 그렇게 했을 때 중도나 무당층은 더 좋은 평가를 하고 민주당 지지율은 더 높아질 수가 있겠죠. 이은영 소장님 편에는 어떤가? 이번 체포동의안 가결이 향후 민주당에 어떻게 작용할지에 대한 질문인데요. 물론 이제 어떻게 수습하냐에 달려 있겠죠. 네, 일단은 지금 가결이 됐는데 이게 지금 현재 나타나는 현상은 완전히 그 분노 표심으로 색출을 하겠다. 지금 이렇게 나타나고 있고요. 이게 이제 구속영장 청구와 관련해서 근데 구속영장 청구와 관련해서는 약간 좀 외통수적인 국면인 것 같아요. 이거는 구속영장이 기각이 되거나 인용되거나 제가 볼 때는 이재명 대표에게 그렇게 나쁘지 않은 국면으로 전개될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어쨌든 동정 여론이 형성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래서 구속영장 청구의 부분이 어떻게 처리되느냐. 그다음에 지금 원내대표 선출도 26일 날 같이 있는데 지금 3명이 현재 등록돼 있다고 하는데 이번 원내대표는 친명에서 나올 수밖에 없는 지금 당내 분위기거든요. 그래서 네. 원내대표가 이제 어떻게 이걸 수습하고 그다음에 이제 원로 고문 이게 이제 어떻게 수습을 질서를 잡아가느냐. 그 속에서 비대위가 만들어질 것이냐 안 만들어질 것이냐. 저는 지금 이 상황이면 만들기 어렵고 당대표가 자기의 권한을 끝까지 가져간다. 이런 상황에서 수습이 될 가능성이 높고 이렇게 되면은 결국에는 이제 총선에서 하나의 단일 대우가 만들어지는 거죠. 네. 배 소장님하고 결이 좀 다른 분석인데요. 네. 이틀 뒤면 이제 영장실질심사가 있잖아요. 지금 이은영 소장님은 어떤 상황이든 간에 이 대표에게 불리할 것 같지 않다. 민주당 단일 대우의 하나의 길이 될 것 것이다. 이런 진단인데 각각의 결과에 따른 파장은 어떻게 예측해 보시나요? 저는 다를 걸로 봅니다. 왜냐하면 네. 이번엔 검찰의 판단이 아니라 법원의 판단이거든요. 네. 그래서 우선은 구속영장이 기각된다. 그러면 이재명 대표도 회생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기는 것이고 민주당으로서도 그동안 이것은 정권 보복이고 야당 탄압이라 그랬는데 구속영장이 기각되는 순간 봐라 우리 말이 맞지 않느냐. 그러면 중도층이나 무당층도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수도권이나 MZ세대도 마찬가지고 그럼 저는 이재명 대표의 정치적인 영향력 자기 정치 지도자 조사를 할 때도 지지율이 더 올라갈 수도 있고 또 민주당의 지지율도 저는 조금 더 올라갈 수 있는 그런 현상으로 연결될 수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구속영장이 인용돼서 바로 이제 구치소에 수감이 된다. 저는 달라질 것 같아요. 네.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도 봐라 그러면 검찰이 계속 수사했던 게 그렇게 틀리지가 않네. 법원이 구속영장 인용을 할 정도면 그러면 이재명 대표의 개인적인 영향력도 그리고 민주당의 지지율도 더 타격받을 수는 있다. 그런데 네. 여기서 또 중요한 건 뭐냐. 이게 기각이 되든 인용이 되든 이게 또 양쪽에 어떤 결과가 나온다 하더라도 비명계를 좀 처단하는 방식으로 당내의 분위기가 간다. 그러면은 민주당의 지지율은 또 부정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아니 이재명 대표 구속이 기각되거나 구속이 인용된 게 또 체포동의안이 가결된 게 무슨 비명계의 잘못이야. 왜 비명계에다가 민주당의 위기에 모든 탓을 돌리느냐. 이렇게 되면 오히려 민주당이 더 큰 위기를 맞을 수도 있겠죠. 이은영 소장님, 네. 이재명 대표 24일간의 단식을 끝내고 지금 회복 치료에 들어갔는데요. 네. 미디어 토마토 조사를 보면은 국민 절반 가까이 이 대표의 단식이 대정부 투쟁이다 이렇게 응답을 했는데요. 네. 그동안 이 대표의 단식 투쟁이 민주당 등 각 정당 지지율에 미친 영향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일단은 지금 이재명 대표 그 단식으로 인해서 민주당 지지율이 상승한 거는 여러 데이터에서 확인이 됐고요. 그리고 윤석열 정부 실정에 대한 단식의 이제 명분, 윤석열 정부에 대한 그 투쟁이라고 보는 의견이 49.3%가 나왔습니다. 지금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대정부 투쟁이라는 의견이 84.8%가 나왔어요. 그래서 지금 민주당에게는 완전히 이재명 대표의 단식이 그 지지율 상승과 함께 이재명 대표의 어떤
그 지도 체제를 공고화시키는 그런 계기가 되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이번 가결 사태가 지금 민주당 내 이제 새롭게 출마를 준비하는 사람 또 현역 의원 모두에게 상당한 긴장감을 지금 심어주고 있어서, 요게 이제 공천권 싸움으로 이렇게 인식이 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게 사실 가장 중요한 문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여론조사를 보면 이 대표 사퇴에 대한 찬반이 거의 비슷하게 나오네요. 네. 그러니까 사퇴를 보면은 이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 사퇴에 대해서 지금 이제 화면을 보실 텐데, 대표직을 유지해야 된다가 45.8%, 대표직을 사퇴해야 된다가 46%입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중도층에서도 그렇게 이재명 대표 쪽에 힘을 실어주지는 않고 있다. 그렇게 본다면 이재명 대표가 지금 당대표가 되고 계속해서 당의 지지율에 그렇게 플러스가 됐느냐, 보탬이 됐느냐 하면 딱히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이게 대표의 리스크가 계속되면서 이게 마치 민주당의 리스크와 연동이 돼버린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역대 대통령 선거를 보면은 어떤 대선 후보도 패배를 했을 때 바로 국회의원 선거에 보궐선거에 출마를 하고 당대표를 맡고 그런 경우가 없어요. 그건 왜냐하면 이 대선에 어떤 달아올랐던 그런 열기를 갖다가 식힌다는 의미도 있고 패배를 승복하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런데 방금 전에 이현영 소장께서 이제 자동응답 조사를 보면은 지지율이 민주당 지지율이 좀 올라간 경우도 있지만 전화 면접 조사를 보면 오히려 내려간 결과도 있어요. 네. 그 이야기는 별로 지지율에도 썩 도움이 안 됐다. 단식이. 한편에서는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정권 초에는 과거 사례를 보면 여당의 지지율이 압도적으로 높다. 지금 이렇게 나오는 것도 이재명 대표가 선방하는 것이다. 이런 해석들도 있잖아요. 그렇죠. 뭐 그럴 수는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또 윤석열 대통령과 여전히 끝나지 않은 대선을 치르고 있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는 내년에 있을 총선이 또 한 번의 대선이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또 하나 중요한 것은 결과적으로는 체포동의안이 가결돼 버렸거든요. 네. 정말 이 단식이 성공적이었다는 평가를 받으려면 체포동의안 차라리 부결됐더라면 그래도 단식으로 인해서 부결이 됐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을 텐데, 그런 면에서는 지금 향후 민주당의 앞날이 오는 26일 날 이제 원내대표를 선출하는데 박강원 원내대표가 사퇴를 했습니다. 그런데 사무총장은 그대로예요. 그 이야기는 새 원내대표도 친명계 쪽으로 간다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렇게 되면 이재명 대표 체제는 더 강화된다. 비명과는 함께할 수 없는 민주당의 상황으로 전개될 것이다라고 봐야 되겠죠. 이 부분에 대한 해석들이 엇갈리는 것 같아요. 지금의 민주당 지지율을 과연 어떻게 봐야 될 것이냐라는 그 해석의 차이가 있어 보이는데, 그 이은영 소장님께서는 26일 새로운 원내대표 선출하잖아요. 네. 향후 민주당 앞날 지금 배 소장님은 영장이 어떻게 될 것이냐에 따라서 상당히 변화가 있을 것이다 이런 진단인데 앞날에 대해서 어떻게 전개되리라고 보세요? 일단 지금 이 민주당 상황이 민심과 당심이 좀 다르게 나타나는 상황이에요. 민심은 지금 이렇게 민주당의 이 내분 사태를 탐탁치 않게 아직은 체감하지 못하지만, 당심은 이거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분노 표심으로 이미 이동이 되었고, 이게 만약에 이제 구속영장이 진짜 실제 구속으로까지 이어지게 되면 이 분노 표심이 어디로 갈지 진짜 예측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 민주당 내에서는 웃지 마라라는 말이 나올 정도예요. 근데 이 전체적인 흐름은 어쨌든 지금 이재명 대표가 당권을 놓지 않는 한 이재명 대표를 강화시키는 방향으로 지금 방향성은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내 지지층의 결집도를 강화하는데, 이제 문제는 민심과 함께 그걸 민심이 어떻게 바라보느냐 이 지금은 그렇게 썩 좋지 않게 바라보지만 구속이 되었을 때 저는 동정 여론이 형성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속에서 이 단일한 대우를 갖추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민심이 가장 싫어하는 거는 정당이 단일한 대우를 갖추지 못하고 우왕좌왕하고 이합집산하고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움직이는 걸 가장 싫어하거든요. 네. 국민의힘은 뭐 지금 상대적으로 총선 준비 박차를 가고 있는 모습인데요. 시대전환 조정훈 대표 등 야권 인사들을 영입했는데 이게 논란이 있습니다. 네, 지금 외연 확장이라든가 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해석인데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그 국민의힘이 준비하는 그 총선 준비는 외연 확장이 기본적인 방향성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정당 지지율이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대통령 지지율도 높지 않아서. 그래서 세 가지 확장 방안을 지금 가져오고 있는데, 그 호남의 올드보이를 다시 이제 좀 데려온다. 그 다음에 지금 이 조정훈 대표처럼 제3지대에 있는 사람을 데려온다.
그다음에 이제 그 보수층을 좀 더 결집한다 해서 박근혜, 이명박 전 대통령과 친분을 더 강화한다 이런 흐름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일단 그 조정원 대표는 제3지대 인사 중에서 이분은 철새로 지금 약간 낙인이 찍혀 있는 상태고 지금 지역구도 어디인지 정확하지가 않거든요. 이런 사람을 인재영입 1호로 내보냈을 때 그 국민의힘 지지층에서 이거를 받아들일 수가 없겠죠. 그리고 제3지대에 있는 양향자원은 또 데려오질 못했어요. 그래서 이 지금 확장의 방향성이 너무 지금 외연이 넓은 상태에서 이게 성과를 내지 못하는 흐름으로 지금 가고 있다. 이렇게 좀 정리할 수 있습니다. 배 소장님, 예. 국민의힘 내에서 용산 대통령실 인사들의 총선 차출론이 떠오른 가운데 당 지도부는 일단 뭐 부인한 상황인데요. 대통령실 인사가 총선 차출 전체 판세에 어떤 영향을 줄까요? 우선은 갈등이 불거질 겁니다. 네. 공천 갈등이 불거진다 그러면은 전체 판세에 썩 좋은 영향을 줄 수는 없겠죠. 실제로 우리가 2016년 총선 다들 기억나실 겁니다. 그 당시에 뭐 옥새 들고 나르샤, 형님 공천, 찐박 공천 그러다가 사실상 이 총선 결과에도 어마어마한 영향을 줬고 그러면서 야당이 이 승리하는 그런 총선이 됐고 그것이 사실상 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이 탄핵으로 연결되는 첫 신호탄이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네. 그렇다면 이번 총선이 상당히 중요한데 이렇게 대통령실에서 차출되는 이유는 뭘까? 그만큼 이제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와 철학을 같이 하는 사람들이 이 선거에 많이 출마를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일 겁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핵심은 이겁니다. 김기현 대표가 이 갈등을 얼마나 잘 봉합해낼 수 있느냐. 봉합해내지 못한다면 이거 총선에 상당한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밖에 없고 또 하나 중요한 건 대통령실에 있는 사람들이 총선에 차출되는 것이기 때문에 대통령 지지율입니다. 네. 대통령 지지율이 점점 조금씩이라도 더 높아지는 추세가 되면 명분이 되거든요. 봐라. 국정 운영을 계속해서 좋은 평가를 받으면서 대통령실에 있는 사람들이 출마했다지만 그게 아니라 대통령 지지율이 더 내려가는 그런 상황이 되면은 사실 명분도 약해집니다. 결과적으로는 김기현 대표의 얼마나 운영의 묘 또 대통령 지지율과 직결되어 있다고 봐야 되겠죠. 대통령 지지율 말씀하신 대로에 네. 따라서 다를 텐데요. 지지율이 어느 정도 돼야지 용산 비서실 인사들의 출마가 긍정적으로 작용할까요? 그러니까 역대 대통령 중에서 그 지금 지지율이 낮았던 3명의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 포함해서 빼고 나머지 대통령들은 다 50%가 넘었어요. 근데 이제 좀 약간 그 최소 선을 보더라도 45% 이상은 돼야 된다. 근데 지금 정당 지지율이나 대통령 지지율이 아무리 좀 확장적으로 보더라도 오늘 나온 RN서치가 40%거든요. 이게 가장 지금 최근에 나온 것 중에서 높게 나온 건데 그래서 지금 이 정도 지지율 가지고는 용산 비서실 무슨 대통령실, 윤석열 대통령실의 후보로서 이름을 내걸고 선거 출마하기가 저는 쉽지 않다고 봅니다. 네. 배 소장님, 총선이 네. 199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이게 정권은 심판이냐, 거대 야당 심판이냐, 민심의 향방 어디로 향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일단 기본적으로는 대통령의 임기 중반에 있는 선거는 정권 평가 성격이 강합니다. 네. 그래서 총선 구도와 관련된 조사 결과들을 보더라도 많은 경우의 결과가 정권 견제를 위해서 뭐 야당 후보에게 많이 투표해야 된다 이런 결과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현재 민심의 방향은 대체로 이제 구도는 그렇게 짜여지는데 공이 민주당에 달려 있습니다. 민주당이 상당히 혁신적이고 또 개혁적으로 운영해서 지지율을 많이 끌어올린다면 총선 구도가 대체적으로 정권 평가 성격으로 가겠지만 네. 아니면은 오히려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도 평가해야 된다. 지난 대선과 같다는 말씀을 드렸거든요. 윤석열 대통령 지지층은 지지층대로, 그다음에 이재명 대표 민주당 지지층들은 지지층대로 결집하는 그런 형태로 갈 가능성도 상당히 높다. 오히려 저는 이번 내년 총선은 총선이 아니라 대선이다. 그런 상황도 봐야 되겠죠. 이은영 소장님, 네. 내년 총선의 바로미터로 평가되는 10월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이제 레이스가 시작됐는데요. 네. 국민의힘에서는 김태우 후보, 민주당에서는 진교훈 후보가 후보 등록을 했습니다. 네. 유권자들의 표심은 어떻게 나타나고 있나요? 지금 3차례 정도 이 강서구청장 조사가 나온 게 있어요. 이제 점점 이제 양쪽 다 후보들이 다 지지율이 상승을 하고 있는데 지금 그 격차가 그
진교훈 후보가 최근에 나온 리얼미터가 뉴스피드에서 조사한 18일, 19일 자료를 보면은 44.6이 나왔고 김태우 후보가 37.0%가 나와서 격차가 오차범위 밖으로 나갔고요. 정당 지지율을 보면은 그 지금 진교훈 후보는 민주당 지지율 42.3을 거의 다 흡수하면서 약간의 자기 개인기도 지금 이제 플러스가 된 상황이고 김태우 후보는 33.6인데 자기 개인 어떤 역량이 거기 플러스돼서 37로 나와서 정당 지지율보다는 두 후보 다 이제 상승 약간 더 높은 흐름인데 지금 정당 지지율이 국민의힘이 좀 낮습니다. 그래서 이 격차를 과연 이 개인기만 가지고 뛰어넘을 수 있을까? 제가 보기에는 조금 이 상태에서 조금 더 벌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기본적으로는 네. 이 강서구가 민주당 강세 지역입니다. 서울의 강서구가. 그래서 이 지역에서도 이제 민주당이 전반적으로 좀 우세한 것 아닌가 이렇게 보는 전망들이 많은데 근데 보궐선거이기 때문에 중요한 건 투표율입니다. 투표율이 40대가 많으냐 아니면은 국민의힘 지지 성향이 강한 60대나 70대 이상이 많으냐인데 저는 중요한 게 26일이에요. 26일 이재명 대표의 이 구속영장 실시심사가 구속영장 기각으로 끝난다. 그러면 봐라. 그동안 너무 정치 보복 야당 탄압 아니었냐. 이게 이제 강서구에서 결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속영장이 기각되면 더 민주당의 이 지지층들이 결집하는 상황이 될 때고 구속영장이 인용해서 받아들여지면 강서구에도 중도층 유권자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건 좀 모르겠다. 좀 더 실제 그날 투표율을 보고 확인해야 되는 상황이 될 수도 있겠다. 짧게 덧붙이면 이 자료가 리얼미터 자료가 18, 19일이어서 가결되기 전까지 조사거든요. 네. 가결된 날이 포함되었으면 아마 이 진교훈 후보 지지율이 더 상승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 지금 현재 그 전국 상황이 이 결집도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지지층 결집도를 높이고 있기 때문에 이 보궐선거 같은 데서는 아주 유효한 그런 정치 상황이 만들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분 이 부분에 대해서 의견이 다른데 다음 주 진단할 때 수치를 보면서 얘기하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민주당 주도로 한덕수 총리 해임안 또 현직 검사 탄핵 소추안이 국회 통과를 했습니다. 헌정사의 첫 사례라고 하는데 배 수장님 여론은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이렇게 이제 민주당이 했는데 민주당의 지지율이 한덕수 총리 해임안 또 현직 검사 탄핵 소추안으로 또 지지율이 올라가냐면 당장 그렇지는 않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조금 두 개를 구분해서 볼 필요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덕수 총리 해임 건의안의 경우에는 대통령의 판단이기 때문에 해임안에 대해서 거부를 내버리면 되거든요. 그래서 거부할 가능성이 많은데 왜 그랬을까? 굉장히 좀 정치적인 민주당의 태도로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이제 현직 검사 탄핵 소추안은 다릅니다. 이건 유호성 씨에 대한 이 간첩으로 몰았던 그 사건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헌법재판소가 판결을 하고 결정을 합니다. 그거는 그래서 이 민주당이 현직 검사 탄핵안에 대해서는 앞으로 이제 평가를 받아야 될 부분이고 한덕수 총리는 굳이 해임이 안 될 텐데 왜 그랬을까? 그거보다는 오히려 민생 법안을 더 공격적으로 민주당이 밀어붙이는 게 더 낫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이번 주에는 어떤 점 눈여겨봐야 할까요? 가장 중요한 게 지금 원내대표 민주당의 원내대표 선출과 역시 이제 구속영장이 어떻게 방향성을 갖느냐일 것 같습니다. 그렇죠. 하나 더 말씀드리면 이균용 대법원장 임명 동의안입니다. 저는 이 부분도 상당히 향후 전국에 많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